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강제 노역 등의 문책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신 중이라고 알려졌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공식 행사에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참석을 끝으로 모습을 감춘 지 50여일 만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노역설이 나돌았었는데 공개석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여전히 건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건재한데 약간 서열은 좀 낮아졌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부위원장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중에서도 좀 앞에 거명이 됐다가 이번에 보니까 이제 부위원장급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거명되는 그런 정도의 약간의 서열 하락은 있지만 건재하다. 그리고 그저께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공연을 그때는 군인들 예술 공연이고 어저께 또 그 5.1 경기장에서 대집단 체조 이거를 공연한데 또 나왔다는 겁니다. 이 연이틀 나왔기 때문에 김영철을 이렇게 북한의 정권이 잔혹하다 뭐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혁명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낸 것 같진 않아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이렇게 아주 그 불량하고 잔인한 정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을 북한은 과거에도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은근히 그냥 나타나게 함으로써 그 보도는 틀렸다라고 이렇게 반발하는 셈이죠. 근데 어쨌든 사실관계를 볼 때 혁명화 과정에 있다가 갑자기 저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근신 중이라는 보도 이것도 뭐 사실이 아니었을까요? 근신이라기보다는 뭐 너무나 막 뛰어다니다가 몸도 약한데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 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저께 지금 사진에 나온 모습은 보면은 리설주 바로 옆에 앉았는데 이게 부부장급으로서는 그렇게 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부터 더 먼 쪽에는 리수용 국무위원회 외교 담당 부위원장. 이 사람은 부총리급인데 부총리급보다도 오히려 더 중앙에 위치했다고 하면 아까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오히려 서열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따라서 근신하고 자기 스스로 좀 쉬겠다라고 했을 수는 있지만 김정은이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 여동생한테도 그렇게 너 좀 이제 나타나지 마 이렇게 하는 그런 보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네, 이제 처형설이 나돌았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만 남았군요. 네, 김혁철은 한 달 전쯤인가에 외무성에 복귀한다는 설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있었죠. 근데 이제 어떤 보직을 받았다라고는 이제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북한 정권의 잔혹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면 저 사람한테도 뭔가 담화문을 발표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또 내보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처형했다라고 하면은 본때를 보인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를 보이기 때문에 그 소문이 막 돌아다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김혁철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김혁철 총살설도 좀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실제로 뭐 협상에 참여했던 인물들에 대한 뭐 숙청이라든지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도가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보도가 저는 좀 자숙하겠습니다. 스스로 좀 제 스스로 좀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통전부장이라고 하는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이 부서에서는 통전부장은 장금철로 바뀐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무를 조금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미 외교 부분은 외무성 쪽으로 넘겨서 리용호나 최선희가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북미 대화가 되면 외무성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김영철은 그만큼 일단 그동안에 뭐 한 20년 이상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권좌에서 쫓아내진 않고
보직은 주는데 그렇다고 실질적인 업무에선 조금 이선으로 물러났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6년 전에도 현송월과 관련된 오보가 있었고요. 네. 검증되지 않은 북한 관련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뭐 아무도 그걸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네. 미국조차도 휴민트라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탈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 탈북한 분들 뭐 얘기 듣고 뭐 이랬지만 그분들도 탈북할 때 상황 이후에는 뭐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북한 사정을 잘 알기가 사실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은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나 공신력보다는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그런 언론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탈북자분들 또는 중국에 있는 뭐 북한 그 동포 이런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면서 마치 풍문으로 들은 것을 사실처럼 얘기를 하면 그러한 언론들은 대북 소식통이라는 네. 뭐 구체적인 이름을 내지 않고 출처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따라서 소문이 이제 돌면서 그러니까 첩보가 정보가 되고 그래서 사실처럼 보도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북 정보 같은 거는 한국의 언론 보도를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가 한국의 모 신문에 의하면은 이렇게 많이 보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보가 세계의 공신력 있는 언론까지도 오염시키는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도해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보도한 것을 보면 일면 톱으로 보도할 게 아니라 한 5면 정도의 이런 소문도 있다. 이 정도로 좀 단신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그 신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가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잔혹하고 아주 비이성적인 정권인데 이런 정권과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과연 이게 사실일까? 처음에 네. 보면서도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이게 오보가 계속되면 언론의 공신력이 떨어져서 독자가 줄어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게 악순환으로 계속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본래는 동아일보의 주성화 기자가 이제 이런 정보를 먼저 알고 자기가 이제 개인 네트워크에다 거기다 이제 냈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자기가 정보를 먼저 들었는데 안 내면 다른 데서 먼저 그냥 보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경쟁 같은 것도 상당히 이런 그 오보를 양산하는데 그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짧게 살펴보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아마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단거리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 이 부분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존 볼턴 백악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패트릭 셰너엔 국방장관 대행의 의견이 좀 달랐잖아요. 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탄도미사일이면 장거리, 단거리 할 거 없이 안보리 위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지금 서울에 와 있는 세너엔 국방장관 대행도 이거는 탄도미사일이다. 그렇게 해서 안보리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 주변에도 참모 중에는 이게 안보리 위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치 미국의 대통령과 국방장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 사이에 있는 국무장관이 아마도 프라버블리라는 영어 용어를 사용해서 아마도 위반일 텐데 라고 해서 약간 희석시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끄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뒤에 있다. 그러니까 설사 안보리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 삼지 않겠다. 네. 이런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요는 미국은 북한한테 대화할 용의가 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봉합을 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